안녕하십니까, 박준영입니다. 12월 둘째 주 금요경마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무난한 그런 경마일이 좀 지났었죠. 좀 무난했습니다. 그런데 좀 무난한 것 치고는 배당들이 좀 많이 나와줬고요. 12월 한 달 내내 아마, 그리고 내년도까지도 초까지도 배당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난주에 좀 아쉬운 점들이 무척 좀 많았었어요. 금액경매 때 굉장히 좀 잘 맞췄다라는 것보다 중요하게 적중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줬죠. 47.6배짜리 한방 주력으로 때려드렸고, 또 승부경주에서 177.7배짜리도 잡아내드렸습니다. 그 위에도 30.4배 등 건져내드리면서 힘을 좀 실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됐었는데, 토요일날 진짜 이거는 현장에서 말입니다, 좀 마음이 좀 변했어요. 제가 유튜브로 분명히 언급을 드렸던 제주교차 이경주 때 토요일, 복숭식하고 쌍승식은 별다른 그런 건 없었어요. 한 6점 몇 배? 그 정도밖에 되질 않았는데, 삼복숭식이 34.3배짜리에 삼쌍승식이 28.8배짜리가 288.3배짜리가 들어왔다라는 거, 좀 많이 아쉽죠. 이거 놓치고 난 다음에 서울 8경주 역시 12.8배짜리, 쌍승식 20.2배짜리, 이것도 주력마건이었는데 현장에서 마음 바뀌는 바람에 잡아내지 못했고, 이런 여파가 아마 일요일까지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듯이, 이렇게 한번 레이스가 꼬이고 나면 저희들은 더 열심히 파고 들어갑니다. 못 맞히면 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 분명히 언급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더 기대를 하고 붙습니다. 특히 그랑프리가 시행이 되죠. 그랑프리가 일요일.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로 기수가 7명이 올라왔죠. 지금 서울에서 부산으로 유턴을 했던 김철호 기수, 서승원 기수, 김혜승 기수 지금 다 올라왔으니까, 조인권 기수는 기승경기로 못 나왔고요. 아무튼 그랑프리 이번에 볼만해요. 하지만 제가 대상 경기는 어지간하면 승부 경기로 가지를 하지 않는데, 거기 그랑프리만큼은 노리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제가 A급 플러스 메인 행복의 문, 승부 경기로 꼭 한번 좀 때리고 가도록 정말 생각을 아주 단단히 굳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에 좀 아쉬운 거였고, 어쨌든 유튜브로 큰 배당 같은 것들 288.3배짜리 47.6배짜리 한방 주력마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계속 유튜브로 선전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박준영의 유튜브 꼭 좋아요 또 한 번씩 눌러주시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살이 되고 득이 되는 그런 예상으로 좀 신뢰를 받는 그런 유튜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로 좀 넘어와야 됩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367경주가 승부경주로 잡혀 있어요. 제주교차는 367경주가 승부경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이 3경주가 배당 승부예요. 배당 승부. 용광로 승부라고도 하죠. 근데 용광로 승부로 들어가기에는 중매인급이기 때문에 배팅 강도가 좀 세지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할 생각이고요. 배당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6경주가
메인 승부 경기로 잡혀 있습니다. 메인급 스페셜. 그리고 7경주가 정말 1년치 자금 확보가 가능한 그런 관리마 승부인데, 야, 이게 배당이 이렇게 해서 터지는구나. 999 배당이 이렇게 해서 터지는구나. 분명히 능력이 센 말인데 몇 번 바닥에서 굴러먹다 보니까 아예 인기도는 물론이고 관심조차 안 주는 분들이 무척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거는 제주에서 배당들이 나오는 패턴 같은 게 왜 그럽니까? 사람들이 들 볼 때 말이 힘을 받아서 성적을 내주니까 배당이 나오는 거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 7경주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제주기차 1경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기차는 간간히 터지는 경주 빼놓고는 거의 다 인기마들 조합 경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그런 경주들이 많아요. 특히 충마가 보이는 경주가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들어와서 가장 많은 상태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 세계 문현진 기수가 기승을 하는 마필인데 데뷔전 입상을 했죠. 얘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될 만해요. 문제는 후차권인데 후차권에서 달 탐사라는 마필이 팔려나갑니다. 이게 3천만 원짜리 마필이라 가능성은 높게 볼 수 있긴 합니다만, 김대영 기수가 저 배당에 과연 얼마만큼 메리트를 느끼고 승부를 봐주냐에 따라서 달라지겠고, 임재가 기수가는 포이즈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주 경마장의 그 기수들 중에 그 인기마에 기승을 해서 입상 실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현재 막 100승이 넘어서 했던 임재강이라는 기수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데, 팔릴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배팅하긴. 대신 안 팔릴 때 때리겠죠. 항상 그래왔으니까. 어찌되었든 이 경주는 1번 명품 세대라는 마필이 기둥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는 기량이라는 마필, 김다영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인데, 진짜 여기에서 가능성 있는 걸음을 꾸준하게 보여줬고, 직전 경주에는 5차, 직전에는 4착들이 됐어요. 그 주파 기록도 초반 스타트 능력이 조금 밀립니다. 18조 0으로. 근데 스타트 나가는 제일 빠른 마필이 3번 자비무적이에요. 이 마필이 17초 1입니다. 스타트가 17초 1이에요. 직전경처럼 바닥에 쳐졌다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무대는 마련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7번 기량, 이 제일 조교를 세게 해놨어요.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는 단독 선행 가능한 3번 자비무적이라는 마피아. 1번이 명품 세계가 선행이 아니라 선입을 나가고 3번 자비무적이 선행을 받고 나면 1번, 3번으로 그냥 땡땡이고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 절대 무시 못하는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8호 박재희 기수가 지난번 3착들이 됐던 마필인데, 여기서는 조금이라도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1번 명품 세계를 축으로 해서 3번 자비무적 전개에 힘 있는 마필, 또 가장 조교빨이 센 기량과 여기에 가능성 보여줬던 6번과 7번 두 마리 반주력으로 때리면서 제 1경주는 마무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을 약간 좀 길게 가져갔더니 시간이 좀 촉박해서 또 듣는 분들도 좀 지루하세요. 이게 너무 길게 가면. 자, 여기도 650만원 이하 경주입니다. 아까와 똑같은 800m짜리 그런 편성인데,
여기에 제일 재미있는 마필이 이 4번 별빛 채광이라는 마필이죠. 지금 제가 여기서 별빛 채광이라는 마필을 좀 더 세게 먹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불명이 앞선 경주에 팔려나가는 포이즈교라는 마필이 무너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포이즈교가 무너지게 되면 별빛 채광은 100% 승부를 해주겠죠. 근데 반대로 앞선 경주에 승부가 들어가 버리면 이 뒷경주가 약간 좀 간당간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점 자체는 베팅하시는 입장에서 생각을 분명히 좀 하고 가주셔야 된다. 여기서는 일단 4번 별빛 채광 그리고 3번 천상운집 이 두 마리가 팔려나갈 텐데 여기서는 뭐 이 두 마리 석적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다만 한 가지 강수환이 선행공주 같은 말 강수환이 선행공주 같은 말 그리고 백두정복도 4천만원짜리 마필로서 뭐 공백기가만 없다 그러면 12주 만에 꺼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공백기 자체만 없다 그러면 뭐 추천해보고 싶은 그런 마필 중에 하나가 백두정복이라는 마필이고 또 하나는 6번 대세강자 조영 기수가 말을 조금 다뤄주는 기술이 좋았으면 하는 좀 안타까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7번 신평화도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는 한따까리 할 수 있는 복병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주에서는 4번 별빛 채광이라는 마필을 축으로 잡고 2번 대세강자 6번 대세강자 7번 신평화는 1번 선행공주와 같이 맞물려서 지금 신경호 17조에서 두 마리를 현재 내보내고 있어요. 이 둘 중에 한 마리는 입상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내가 만약에 조기사 입장이라서도 말을 두 마리를 한 경주에 그냥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온다는 게 너무 심심하잖아요. 뭔가를 한 가지라도 갖고 들어와야지. 조기사 마음 아닐까요? 내가 조기사가 아니더라도 이 박준영이가 조기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교사였다 그러면 그런 전략을 분명히 냈을 것이다. 그렇다면 1번과 7번 둘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승부를 해줄 텐데 1번, 7번 두 마리 다 버릴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는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1칠 사놓고 현장의 상태 좋은 마필을 주력으로 때려주시고 상태가 조금 빠지는 마필을 반주력으로만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9번 백두정복이라는 마필도 분명히 팔려나간다고요. 나중에 되면 또 박준영이가 이렇게 또 이 유튜브로 떠들어댔으니 얼마나 많이 팔려나가겠습니까만 그래도 여기서는 6번 대세강자와 맞물려서 조금이라도 좀 안고 가주셔야 되는 거. 6번 같은 경우 백판이에요. 없습니다. 이런 마필들을 슬슬 입상 들어오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 놓고 1, 7 요 둘 중에 4는 축이고 얘는 일단 축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4 놓고 1번, 7번 같은 집 마필들 중에 한 마리의 컨디션이 괜찮다 그러면 그 마필을 주력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경주가 바로 이번 경주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6 대세강자는 폭탄 배당마 9 백두정복은 일단 기본 삭스가 있는 마필 여기서 총 3구자 3마리 후착 잡고 4마리 축 잡고 4마리 후착과 마필들 소개시켜주면서 마감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자 3경주입니다. 제주교자 3경주 자, 여기에 저는 이 경기를 이렇게 봤어요.
지금 안덕수의 5번 태풍이라는 마필이 강력하게 이제 인기를 모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얘가 만약에 진짜 축이다, 현장에서도 얘가 정말 축이다 라고 팔린다 그러면 저는 제가 노리고 있는 이 복병마를 축으로 잡고 태풍이라는 마필과 한방 승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태풍이라는 마필을 조사를 할 때 이 안덕수 기수가 오늘 6경주 때 7번 마필이 기승을 합니다. 신하라는 민영 신하라는 마필이 기승을 하는데 그 마필도 복병권으로는 불명 활동할 수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 태풍이라는 마필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오늘 밥벌이를 해줄 수 있는 가장 이유 있는 마필이 5번 태풍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태풍이라는 마필이 저는 그렇게 세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안덕수 기수 기승술로 밀고 때리고 조지니까 올라왔는데 60kg의 부당 중량이라면 굳이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조교가 잘 돼 있는 마필이 총 4마리입니다. 2번, 3번, 4번, 5번. 근데 공교롭게도 이 마필들이 모두 인기 순위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조금 더 보태면 6번 활기찬이라는 마필도 현장 나가면 분명히 팔립니다. 분명히 팔려요. 조기빨 때문에. 저는 이 5마리 중에 5번 태풍을 제외한 나머지 4마리 중에 한 마리를 축으로 잡습니다. 근데 그 축마로 잡을 수 있는 게 이 마필이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갖고 있는 마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말이나 사람이나 다 열받는 거죠. 나는 좀 더 대접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걸 대접을 못 받아 안 해주니 이제 스스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난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 스스로 증명하는 게 바로 여기 이 자리, 바로 여기 제주교차 3경주 이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오전이라고 미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적중해 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십시오. 마감 10분 전 060-300-9902 060-300-9902 여기 들어오셔서 마감 10분 전에 들어오시면 요거는 불명의 적중까지 연결해 놓고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복병 플러스 주력마권이 역시 복병권이다. 충마로 팔려나가고 있는 5번 태풍이라는 마필도 같이 들어오면 제가 말씀드리는 복병마에 그냥 들어오면 조금만 먹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먹었다고. 어차피 배당마에 붙이니까 10배 이상 될 테니까. 마감 10분 전 현장에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경주입니다. 4경주. 자, 사경주도 자력 입상 가능한 마필들이 무척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스포트라이트를 서부여골과 3다체강 요 마필들이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어요. 근데 여 중에서도 이 박준영이는 6번의 햇살경기라는 마필. 여기서는 햇살경기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지난주 혹시 기억나십니까? 문현진 기수가 토요일 4경주인가요? 3경주인가요? 단승식 1.8배, 연승식 1.1배짜리 잡았어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경주도 단 하나도 입상 못했습니다. 때린다고 채찍을 대는데 성이 안 차죠. 그 정도는 성이 절대 안 찹니다.
지금 넘어오세요. 자, 4경기로 넘어갑니다. 제가 좀 아까 얘기 나오다가 순간 깜빡해갖고 지금 4경기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지난주에 전현준 기수가 인기 마필에 기승을 해서 거진 다 빼먹었어요. 승부를 못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해줘야죠. 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현준이는 해줘야 됩니다. 이 제주도의 6번 이 햇살 경기 전현준을 빼놓고는 얘기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일단 햇살 경기는 일단 축으로 저는 여기서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제 후차권에서 문제인데, 후차권에서 뭐 중구난방으로 안 팔리는 마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팔려나가요. 이 중에 좀 압축을 시키고 조합을 하고 치합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김준희의 4번 웅진기상이라는 마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은 그런 마필인 것 같아도 이게 40 레이팅에서 뛰다가 지금 35 레이팅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직전에 3착 들이대고 난 다음에. 그래서 부담 중량 58kg, 직전 대비해서 7kg를 더 짊어지니까 인기도에서 그냥 후딱 밀려버린 거예요. 작전이 있겠죠. 이런 작전 같은 것들을 이 16조 김영래 마왕에서 기가 막히게 짰습니다. 그래서 웅진기상이라는 마필도 지금 오히려 7번 3단 체감과 주파 기록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결코 흐리진 않아. 밀리진 않습니다. 훈련 상태도 밀리는 것도 없고, 능력이나 전개도 밀리지 않고, 특히 이 3단 체감이라는 마필은 신인 기수의 안장이라는 점 때문에, 물론 뭐 앙으로 깡으로 이렇게 덤벼들면 상당히 좀 재밌을 수는 있긴 합니다만, 재미만 가지고 배팅에 성공하기는 힘들겠죠. 일단 뭔가 확실한 임팩트 있는 그런 데이터라든가 그런 게 필요한데, 어찌되었든 이 경기에서는 6번 햇살 경기를 축으로 해서 4번 웅진기상이라는 마필 자체를 좀 주력으로 일단 힘을 좀 실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3단 체강도 여기선 버리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좀 안고 가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배당이 나온다 그러면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한영민의 쌍용신화, 이 3번 광명신화와 같은 집 같은 마필인데, 쌍용신화도 괜찮고 제주영웅이라는 마필도 거의 백판마가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김당희의 누마루라는 마필도 만만치 않고요. 근데 걸음 올라서는 걸음 자체는 이 누마루라는 마필이 낫죠. 낫습니다. 누마루라는 마필이. 외곽 게이트는 11 제주용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일단 2번 누마루가 좀 낫습니다. 스타트 능력이 지금 초반 가장 빠른 그런 스타트 능력을 갖고 있어요. 누마루. 그러니까 뭐 직전에는 선행 못 나왔고 하위권도 처져갖고 레이스를 펼치다 보니까 착수권 안에도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런 거. 어찌되었든 이 경기에서는 저는 6번 햇살 경기라는 마필을 축으로 해서 4번 웅진기상을 주력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누마루 2번 누마루, 그 다음에 7번 3단 체강도 인기 순위 원래 안에 들어갈 텐데, 요것까지는 배팅권을 좀 연결해보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3복승식과 3쌍승식도 있으니까. 세게 봤던 마필들 등시하고 복병마들만 깨어오면 나중에 돼서 3복과 3쌍이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인기마, 비인기마, 인기마 이렇게 들어오는 확률이 제주경마에서 또 3복승이나 그런 데서 많이 터지는 그런 포인트가 바로 그런 체크 포인트가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 같은 좀 신경을 써서 배팅에 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에
제주 김대영의 서량이라는 마필이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 근데 1주 만에 건이 나왔어요. 저는 항시 불안한 게 제주도에서 1주 만에 건이 놓은 마필들 불안합니다. 말이 세고 안 세고를 떠나서 어떤 거는 근데 무리를 하면 안 돼요. 무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일주일 만에 건이 놓으면 말이 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딱히 어떤 마필이 좋고 이 마필이 축이고 이렇게 얘기할 만한 마필도 솔직히 많지가 않아요. 그런 가운데에 5천만 원짜리 마필이 두 마리가 나옵니다. 1번 무명돌풍, 10번 비천도회. 근데 이 중에 비천도회라는 마필, 이 마필 상당히 재밌죠. 전현준 기수와 호흡을 맞춰서 작년 6월 10일 날 일단 준우승을 한 번 했어요. 준우승. 그리고 난 다음 4번 연짝 쫄쫄쫄입니다. 보다 못한 전현준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게 됩니다. 이 마필. 이번 주 금요일 날 제주 조경주 때. 상당히 힘들어요. 솔직히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 솔직히 이 마필이 16조 만에 이제 꺼내 넣어서 강축입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좀 껄끄러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노릴 만한 값어치는 바로 이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쩐에 대해서. 비천도에 일단 WPC 주십시오. 현장에서 이 마필을 놓고 때리게 되면 인기마들 같이 조합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 비천도에라는 마필은 WPC를 해주시고 현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제주우체는 뭐다? 10번 비천도에 노리는 마필 WPC 해주시고요.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복동류 하나 건져내면 상당히 재밌잖아요. 그죠? 자, 이게 스페셜입니다. 메인급. 전 솔직히 이 경우에도 충마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4번, 12번 두 마리가 대길이에요. 그것도 꽉 잡혀갖고 거진 반반 그 정도의 거기서 가져갈 텐데 그 중에서도 4번 자유날개가 인기순위 1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10월 15일 날 우승, 그리고 두 단계 위에 그땐 650만 원 이하였고요. 여기에 25 레이팅을 건너뛰고 40 레이팅으로 막바로 도전하는 마필이 자유날개였어요. 그때 2차 그리고 직전에는 대상경주 나와서 깨졌습니다. 말 사이즈가 없는 마필이 절대 아니죠. 12번 명인왕후 9월 24일까지 연속 4회 입상과 우승을 차지했던 신의 준종인 마필인데 얘도 부담 중량이 부담스러웠는지 일부러 그 타오를 맞춰갖고 나옵니다. 약간 좀 공백기 있게. 이러면 사람들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이 박준영이가 왔을 때 이 마필만한 마필들이 많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승부냐? 자유날개라는 마필보단 오히려 명인황후라는 마필 자체를 조금 더 세게 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박준영이가. 여기에 붙일 마필들은 1번, 7번 요런 마필들이 아니에요. 어차피 4번 자유날개도 마찬가지고 다 털어버립니다. 대신 복병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3마리만 언급을 드리면서 적중까지 이어지도록 할게요. 그리고 토요경마 때 그때 금요경마 당일날 폭탄 배당 낼 수 있는 배당마도 하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생각이에요. 어차피 후차권 4방을 4구자를 4마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최고 조합으로 3마리만 가져갈 것이고, 한 마리는 배당 마필로 해갖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육경주가 그렇습니다. 육경주가. 이게 스페셜 경주인데, 일단 쿠차권에서 배당을 때리고 배당 조합을 들어가는 그런 승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아주 확실하게 잡아서 여러분들 주문 안에 쏙쏙쏙쏙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2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기마들. 그리고 배당 마필 3마리로 조합 마무리하고 폭탄 배당 한 마리 선택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관리마 배당 승부경주가 되겠는데, 2번, 5번 두 마리가 워낙 좀 세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두 마리 모두 다 김태민 마주의 마필들이에요. 한 집안에서 오기도 힘든데 같은 마주의 마필 두 마리가 손잡고 온다는 그 자체도 약간 좀 믿음감이 좀 떨어지고 약간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출전한 마필들 중에 최근에는 물을 진짜 많이 깨죽 쓰다가 겨울에 힘을 내는 그런 마필이 하나 있어요. 겨울에 힘을 내주는 마필. 이번에 조교하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좀 잘 만들어놨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선 돼요. 여기선 됩니다. 근데 번번하게 먹물조금 하나 좀 잘 안 찍어놨더라고요. 진짜 여기서 한번 제가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배당이 들어와주면, 그렇게 들어와주면 1년이나 6개월 정도의 배팅 자금이 내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내 주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딱 한 경주에 말이죠. 그걸 이 박준호이가 길라잡이를 대드리겠다라고 말씀 전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있게 공략할 수 있는 경주, 또 믿음이 있는 그런 마필, 승부를 볼 수 있는 마필 놓고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큰 폭탄 배당 1년치 6개월치 배팅 자금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자, 화이팅이고. 자, 여기까지 부산교차 7경주가 되겠고요. 이제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부산 승부경주는 2경주, 6경주, 8경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8경주는 그 메인 승부경주로 잡혀 있고 6경주 준메인입니다. 그리고 2경주는 배당 승부예요. 신마들 경주에 무슨 배당 승부냐고 얘기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만, 아마 들어보시면 왜 백준영이가 이걸 배당 승부 경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왔구나 라는 거 단박에 하실 거예요. 단박에 하실 겁니다. 그만큼 오늘 이 경주가 재밌습니다. 아무튼 이 저배당은 저는 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저배당은 잘 안 합니다. 자, 여기 일단 몇 마리를 빼놓고는 뭐
다 포함해서 9마리 출중한 것 중에서 다 요번에 데뷔전 나선다고 생각하고 뛰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6번 런퍼스트라는 마필이 가능성 있는 걸음을 분명히 보여줬고, 또 거기에 부합되는 편성을 이번 경주에 만났습니다. 류현명 기수가 직전 몰고 올라오면서 3착으로 경주를 마감했는데, 이게 또 변수예요. 이성재 기수로 바꾼 거. 이게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6번 런퍼스트는 가능성이 가장 큰 마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 얘 축으로 놓고 들어가질 않습니다. 1번 고궁 클래스 최상현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인데, 직전에는 박재희 기수가 선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3초 7을 끊었어요. 흐름 자체가 워낙 느리게 흘러가는 마필이라서 13초 7이면 여기서 와줍니다. 석세스 영광 6번 런퍼스트, 요게 대길 준대길로 팔릴 텐데, 여기에 7번 아마 보라챔프도 만만치 않게 인기를 모을 겁니다. 이 구미에서. 근데 7번 보라챔프를 직전 데뷔전에서 깨져도 너무 심하게 깨진 저 상태에서 과연 이번에 입상 도전이 가능할까? 아니라고 봤습니다. 1번 고흥클래스는 인정이 되고 6번 럼퍼스도 가능한데, 여기에 7번 보라챔프는 보질 않습니다. 5번 석세스 영광, 다 실버 기수가 기승하는 만큼 역시 가능성은 높지만 얘도 좀 덜 봅니다. 여기에 배당 낼 만한 그런 조십발로 배당 낼 만하게 마필 만들어서 나오는 말들이 몇 마리 눈에 보여요. 저는 지금 그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들어갈 텐데, 그 마필들 중에 일단은 저배당 중에서는 런퍼스트라는 마필을 분명히 안고 갈 거고요. 이게 대끼리라도 저는 추천할 겁니다. 그리고 4번 정문 레전드, 8번 마이 플레저, 이 두 마리 후차권으로 받쳐주세요. 반주력으로 이렇게 배당되어갖고 만약에 1축이 4, 8만 그 후착으로 들어와 준다 그러면 이것도 배당 아주 끝장 수준일 겁니다. (16) 한방주력, 1놓고 48 반주력,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자, 이경주 승부경주입니다. All or Nothing, All or Nothing, 요 마필이 인기순위 1이에요. 인기순위 1입니다. 근데 얘 놓고 때리기가 굉장히 껄끄럽어요. 그 다음 판에 나가는 게 9번 스카이 마운틴, 8번 썬데이 머니, 5번 오러 나싱, 이렇게 재밌는데, 인기도가 아마 이 세 마리가 가장 높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 8번이나 9번 다 잘라내고 5번 오로나싱이라는 마필을 축으로 잡고 들어갑니다. 오로나싱. (8번) (9번을) 제외시켜 놓고 5번을 축으로 놓고 들어가면 여기에는 어떤 마필이 올까요? 4번?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반주력 정도로밖에 되질 않아요. 반주력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제가 놓고 들어가 노리는 마필은 따로 또 있어요. 이 하나는 어설프게 인기를 모아주고, 또 하나는 아예 인기도에서 밀려버린 마필입니다.
그래서 배당 승부가 되는 거예요. 큰 배당 노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 전해드렸죠. 5번 오로나스이라는 마필을 인정을 하면서 여기에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마필들이 많이 출주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마필들 중에 이 박준영이가 분석을 통해서 골라냈어요. 믿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060, 300에 9902 여기 지금 나가죠. 자막 나갑니다. 글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감 10분 전. 마감. 자, 3경주로 넘어갑니다. 4번 골든레이서, 3번 투플라잉 요 두 마리가 최저 배당 팔려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4번, 3번 자체가 어느 정도 여기서는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저배당 그것도 힘들지만 무조건 고배당 그건 더 골치 아픕니다. 진짜로. 이게 센 마필들이 아니라 그냥 엇비슷하게 와주니까 인기마인 줄 알고 덥석 물기 시작하면 그거는 거진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윤홍석, 권호찬. 그나마 권호찬이 기승하는 투투플라잉이라는 마필이 선행이나 나갈 수 있잖아요. 선행 나가서 버티 못 버텼는데 추입으로 올라오는 4번 골든레이서. 글쎄요. 거기가 좀 갸웃갸웃거리지네요. 일단은 전 3번 투투플레잉이라는 마필 자체를 조금 더 세게 보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9번 원더풀 임팩트라는 마필. 이거 주행 봐서 잘 받고 나오죠. 그래서 훈련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갖고 나왔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또 배당마도 여러 마리 현재 이 박준영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요거 배당 나오는데 빨리 현장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필들이 눈에 보여요. 2번 KF50이라는 마필도 원더풀 매트릭, 원더풀 트릭스, 여기에 8번 록스, 요런 마필들이 다 배당을 낼 수 있다고요. 그 중에서도 KF50이라는 마필, 그리고 8번 록스, 지금 4번 골든레이서와 같은 집에서 출전시키고 있는데 이 록스도 지난 10월 14일날 4착으로 경기를 마감했고 그 다음 경기 완벽하게 깨지고 나니까 재검을 받았어요. 이건 한번 의도적으로 노려볼 만해요. 이런 거는 3회 9 한방, 3 놓고 2번 8번 반주, 3 놓고 2번 8번 반주. 이 8번 같은 경우에는 순발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매에서는 되는 마필입니다. 딱 요 정도까지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거의 노가다 조교를 하고 나온 3경주 6번 골드크라운, 요거를 말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래도 얘기는 해드려야 될 것 같다 싶어갖고 지금 오픈을 시키는 겁니다. 진짜 조교 열심히 시키고 나왔어요. 이런 마필들 누리고 있으면 거의 배신 안 하죠. 배신 안 합니다. 최사연 기수의 골든천사 4경주 6번. 이 골든천사 같은 경우에는 발주 자체가 굉장히 무난했어요. 추행검사 당시에. 이번에 데뷔전 나서는 마필이잖아요.
발주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선이 전개를 해주면서 시중일관 약추진으로 하다가 4코너 지나서 결승주로에도 외곽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시중일관 약추진으로 경기를 마감했죠. 그리고 채찍을 한 방 딱 댔는데 그게 압권이었어요. 말이 쭉 받고 나가더라고요. 이건 채찍발이 받는다. 채찍발이 받으면 말 다루기가 그만큼 좋고 직선질에 들어오자마자 채찍을 내면 말이 알아서 띄워준다. 주행 자세, 탄력, 그리고 최고. 다만 약간 최고가 높여서 올라가고 뛰고 막 그런다고 보니까 뭐 한계점의 거리가 조금 더 늘어나면 한계점이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여기서 통할 수 있는 걸음이다. 골드천사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골드천사라는 마필 자체를 저는 여기서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골드천사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배당이 어떤 마필이 터뜨리냐요. 2번 BK론 같은 건 어떨까요? 직전 대비해서 3kg 늘어난 건 권호찬 기수 대신에 지금 이성재 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했기 때문인데 그 교체 비용이 플러스 3k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믿지는 장사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게 이 박준영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8번 스톰어게인이라는 마필은 기본 순발력이죠. 외곽 게이트에 붙어있기 때문에 3번 킨로맨스 같은 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받고 나간다면 얘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명함도 못 내밉니다. 결과적으로 또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서 그 정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걸음 자체를 뽑아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세게 못 보겠다라는 거죠. 8번을. 그래서 퀸로맨스는 받치는 막권 정도로만 가져가 주시고 6번, 2번을 한방 추력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6 놓고 3번이요. 이렇게만 끝나면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이렇게만 떠나버리면. 저는 지금 현재 딱 2방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6번, 2번, 6번, 3번. 딱 2방 정도로만 일단 정리를 하고요. 현장에서 뭔가 조금 더 가져가야 될 그런 사연 같은 게 생겼다 그러면 사연을 언급드리고 왜 이 마필을 좀 더 땡겨갖고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는 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5경주. 정도영 기수가 기승하는 닥터페로라는 마필. 닥터페로. 닥터페로 괜찮죠? 근데 한 번 반짝 배당내고 입상한 마필이 다음에 인기마로 팔렸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지난주 토요일 날에도 서울 경주 중에 조성범 기수가 기승했던 8번 마필이 있었죠.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했었구나. 마디름이 갑자기 생각나질 않는데 그 마필을 승부를 못 걸어줬어요. 일요일날 8경주였나요? 세네 칸을 두고 하는 소리인 겁니다. 단승시 3.5배, 연승시 1.6배였는데 그때 당시 김호중 기수의 금성시대로 단승시 3.1배, 연승시 1.2배로 바뀌면서 2척 들어왔었던 게 지금 기억이 남아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때 말씀드렸던 세네 칸이라는 마필은 종합주며 뭐며 전부 다 인기순위 1위로 전부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마필이 그 전에 인기순위 7위, 8위, 9위였나? 아무튼 그 정도 됐어요. 8, 9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게 팔려서 입상을 해놨는데 배당 내면서 역시 속설이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또 그런 것들이 왕왕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여기도 지금 닥터페로가 바로 또 그런 마필이지 않습니까? 직전에 인기순위 8위짜리가 들어오면서 배당 꽤 크게 났었어요. 중배당 이상 만들어 놓고 나왔던 마필인데
그래서 여기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 마필 축으로 놓고 들어가기에는 찜찜함이 분명히 녹아있다. 찜찜함이. 오히려 이 경기에서는 6번 하만백이산 여기나 아니면 네디꼬 그리고 큰 배당을 터뜨리면 해운대 전설이 선행을 받고 나가서 버텨지는 그림이 분명히 나와주는 거죠. 근데 경주거리가 1600m다 보니까 출전한 마필들 중에 그 거리를 해본 마필이 6번 하만백이산과 9번 언제나 용 두 마리밖에 없다라는 점. 근데 박종호 기수가 기승을 해서 언제나 영웅에 박정호 기수의 그 복승률 자체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쉽게 추천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 이 언제나 영웅이라는 마필을 강력하게 추천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함이 분명히 있다. 찜찜함도 남아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서 일단 3번 닥터페이로라는 마필보다는 6번 하만백이산이라는 마필 자체를 축으로 놓고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 하만백이산. 거기에 주력 막건으로 7번 레디꼬. 이 겨울왕국. 겨울이다 보니까 또 겨울왕국도 생각나네요. 옛날에 진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던 겨울왕국이었는데 저희 그 아이들 데리고 제가 극장에 가서 직접 그거를 관람시켜주고 픽업해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얗게 변한 그런 드레스에서 레디꺼를 부르면서 그 생각이 좀 나네요. 갑자기 추억 돋습니다. 그 얘기 레디꺼 딱 나오니까. 어찌되었든 이 경기에서는 6번 하만백이산을 축으로 잡고 레디꺼를 좀 주력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닥터페로 들어오면 본전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가야지. 저기 뭐 큰 배당 터트리는 마필이라고 그건 아니죠. 그리고 9번 언제나 영웅도 같은 마방에서 때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1600m 경험 있는 마필을 두 마리나 동시에 내보낸 건 마방에서 둘이 한번 동시에 싸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지 않으십니까? 음만 맞으면 가능해요. 그게 가져가 주시면 돼요. 6번 7번 6 넣고 3번 9번 이렇게 딱 세 방 정리해 드립니다. 자, 제 6경주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육경주 준메인 승부 경주. 여기 지금 그 자료를 조금 보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막 탁탁탁탁탁 움직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손으로 일일이 찾아가면서 클릭하고 넘기고 페이지 찾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좀 늦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육경주를 승부로 정해놓은 이유는 그 준메인으로 정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성재 기수의 토탈 이클립스라는 마피를 축으로 놓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놓고 들어갈 마필은 따로 있어요. 놓고 들어갈 마필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 하나 있어요. 전개도 중요하지만 이 경주가 뛰면서 최근에 들어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고배당은 저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큰 고배당을 노린다 그런 거보다 적당한 배당선 안에서 중배당을 때리고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어요. 이마필이 최근에 띄워준 걸음 자체에서는 선행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스타트 능력이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편성을 잘 만난 거예요.
여기서 선행 나갈 조건은 13초 9입니다. 근데 13초 9를 끄는 그런 마필은 1300m에서 끊었던 거고, 조금 더 1600m로 300m 늘리다 보면 13초 3, 13초 4가 돼야 돼요. 빠른 마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마필은 13초 2를 끊습니다. 14초 2. 14초 1이나. 출전 주수도 아무 마리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조금만 힘써서 밀고 나가면 선행이 되겠죠. 더군다나 막 말 타는 맛이 들린 그런 기수예요. 꼬마 기수, 루키 기수, 윤영석 기수 6번 밀크데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밀크데이라는 마필이 지금 2주 만에 꺼내 놓았는데, 직전경제 박재희 기수가 기승할 때 조금 좀 기대치를 좀 갖고 있었어요. 뭐 19전 싸움 동안 우승 한 번밖에 못했던 마필을 뭐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만, 직전 편성 자체가 그다지 강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전전 경주에 상대가 좀 강했기 때문에 직전도 상대들이 좀 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대치를 가져봤는데, 상대 그 편성에 대한 것들은 정말 무시 못하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해볼 만한 그런 편성을 만났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뭐 DC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메인 끝에서 올라가는 파랑타임, DC임은 일단 봉황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에 얼마나 무리 없이 앞선에 붙어주느냐, 앞선에 붙어서 레이스를 펼쳐주느냐. 붙어주면 아주 편안하게 레이스를 펼칠 수가 있고, 그로 인해 성적을 내줄 수가 있고. 6번 밀크데이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조교를 보더라도 요즘에는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치고 나갈 것이다, 아니면 뒤에 따라가려고 조교를 할 것이다, 조교를 하는 것이다. 이런 패턴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건 절대 뒤에 따라가려고 했던 패턴이 절대 아닙니다. 앞에 붙여놓고 무조건 시작할 거예요. 그럼 됩니다. 그래서 6번 밀크데이라는 마필 전 축으로 잡고, 5번 토탈 이클립스를 주력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3번과 9번 두 마리 반주력으로 가져갈 거예요. 아델 스텔라와 뉴크라운 두 마리. 밀크데이를 축으로 잡고, 이 준메인 오픈시킨 겁니다. 6번 5번 한방 주력 승부, 6 놓고 3번 9번 반주력입니다. 6 놓고 3번 9번 반주력. 딱 3방 준메인 정리합니다. 이건 오픈시킨 겁니다. 자, 7경주로 넘어갑니다. 여기도 지금 이 박준영의 관리마가 나오죠. 관리마 나오죠. 109. 지난번 2주 만에 꺼내놨어요. 이 109가 2주 만에 꺼내놨습니다. 이 109 서강준 기수가 지난번 출전을 했을 때 서강준 기수가 기승을 했고, 지금 이거 상대적으로 좀 기대치를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109라는 마필이 1.5배 단성식으로 팔려 나왔던 아이월드 스타라는 마필에게 밀렸습니다. 아이월드 스타라는 마필에게 밀리고 깨졌는데 반마신 차이였었죠. 반마신 차이. 이번에는 이용락 기술 한 장을 교체를 했어요. 이거는 이용락 기수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뽑아내주면 될지 그 자체보다 우승을 해서 올라가느냐, 준우승을 해서 올라가느냐, 딱 두 가지 사항만 놓고 제 관심사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 강영건만 방에서 이렇게 두 마리나 꺼내 놓으면서 의지를 다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마필이 3, 4코너에서 또 외측을 기대는 그런 악벽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살짝 좀 불안하긴 해요. 하지만 올해 안으로 상위군으로 한 단계 더 위쪽으로 승운시키겠다라는 마방의 의지가 보여주고 있어서 2주 만에 빠르게 썼다라고 판단을 두고 있습니다. 이 편성이 강한다 그러면 조금 조심스러운 맛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 강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강해요? 강한 게 없는데 가져가야죠. 이건 놓고 때려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연말로 이제 연말로 넘어갑니다. 이 셋째 주, 넷째 주 되면 모든 마필들 그리고 휴장기가 하루가 한여가 있어요. 혹석이, 혹한기 그런 혹한기 휴장이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올해 안으로 말을 좀 다 내보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하려고 생각을 할 텐데요.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면은 무지하게 많은 그런 마필들이 나오죠.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이제 명함을 못 내미니 지금 현재 빠르게 좀 써서 2주 만에라도 올려놓자. 이게 백강렬 강영곤 쪽에서의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마필을 일단 축으로 좀 잡고 들어가는데 11번 마이스타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2위로 팔려 나갈 거예요. 지난번에 뭐 신우석 기수가 아주 멋지게 끌고 올라왔고 입상을 시켜놓았던 건데 근데 얘가 직전처럼 이렇게 레이스가 잘 풀리면 올 수가 있는데 그 전전 경주처럼 초반에 뒤로 밀리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송이라는 마필이 현재 버티고 있기 때문이 그렇고요. 여기 또 7번 타이탄 K라는 마필도 역시 있고 안쪽에 2번 패션포스1이라는 마필도 버티고 있습니다. 달수발 기수의 해남 짱돌도 여기서는 복병마로서 잽이 아닌 카운터 보로를 한번 제대로 매길 수 있는 그런 기습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라서 11번 마이스타를 마냥 믿고 들어가기는 찜찜한 구석에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주를 일단 7번, 2번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본다 그러면 9번 해남짱돌 이렇게 세 마리만 볼 생각이고요. 여기에서 주력으로 때릴 마필은 안쪽 게이트에서 빠르게 인코너로 자리 잡을 수 있는 2번 포스1의 이성재 기수가 기승하는 2번 마필을 주력으로 때립니다. 1번, 2번 1 놓고 7번, 9번은 반주력으로 가져갈 생각이고요. 이렇게 총 3방으로 정리합니다. 1번, 2번 주력, 1 놓고 7번, 9번 이렇게 반주력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의 메인 승부 경주죠. 메인 승부 경주인 8경기입니다. 출전 두수도 여기도 8마리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이유는 바로 강축마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팩트다. 여기에 팔려나가고 있는 건 7번 하늘전사, 염천 솔레미오, 그 다음 8번 하늘전사. 요 마필들인데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염천 솔레미오라는 마필은 저는 지난번 우승할 때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일러드릴게요. 그 주에 지금 백강렬 조과사 마방에 단승식 그 전주였나요? 단승식 1.5배짜리, 연승식 1.1배짜리가 승부를 걸지 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이 받아서 일요일 경주일 거예요. 이때가 최시대 기수가 선행을 한 바퀴 돌아버린 겁니다. 그 마필을 백강렬 마방의 마필을 뿌려먹고 영천 솔레미오를 가지고 분풀이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똑같은 전기가 또 나와주냐? 이렇게 한번 써먹고 나면 그 다음에 안 나올 확률보다 조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얘를 축으로 놓고 들어갑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놓고 들어갈 이유가 리스크 있고 그때 당시에 왜 때렸는지 이유 분명하고 똑같은 전기에 똑같이 사람들이 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경마는 모든 걸 데이터, 조교, 분석, 편성 강도
이런 것들을 봐야죠. 여기는요, 입마호흡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맞는 그런 마필들이 있어요. 여기 8번 하늘전사 역시도 박재희 기수 대신에 송교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자, 이건 승군전이라는 그런 핸디캡을 안고 출발하기 때문에 얘도 강축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찜찜한 구석이 분명히 있죠. 강축 아니에요. 강축 아닙니다. 강축 역할만 할 뿐이지 강축 아니에요, 얘도. 그럼 9번 룸메이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얘는 3구에서 입상을 시켜놓고 3kg 부담 중량으로 다 달고 뜁니다. 이게 조건들이 썩 좋은 그런 인기마들 조건들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비인기마들 중에서 여기서 놓고 때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새겨놓은 마필이 있어요. 여기에 폭탄 매당마까지 있습니다. 9마리밖에 뛰지 않는 데서. 그거를 메인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적중을 하고 뭐 어떨까 잘잘잘잘,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한 방 때려 먹다가 시원하게 때려 먹을 수 있게. 갬블을 가야죠. 어찌되었든 이 경주는 배당마와 배당마를 주력으로 때린다. 배당마 주력으로 때리고 시작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060 300이 9902. 여기 지금 자막 나와 있죠? 에어리스 060 300이 9902. 현장에서 분명히 적중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신 있습니다. 근데 자, 이제 구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 이거는 종합진이나 뭐 그런 거 보면 3파전 양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3파전 양성으로. 1번 아이윌 비프리. 송경훈 기수가 기승하는 금화 스마티 6번. 요 두 마리가 2강에 9번 화랑베스까지 끼어서 3강인데 모든 마필들이 다 기복마들이에요. 팔리는 건 이 마필이 조금 더 많이 뛸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그럴 희망사항일 뿐이지 이게 데이터상 아주 막강하고 월등히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게임은 아니에요, 이 게임은. 그나마 이 경주에서 6번 금화 스마티라는 마필. 최근 2번 연적 3착들이 되고 있죠. 최근 2번 연적 우승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이에요. 1번 아이윌프리라는 마필 7,400만원짜리 마필인데 조윤공 기수가 인기순위 2위로 팔렸고 직전 경기에는 송교훈 기수가 기승해서 인기순위 1위였는데도 다 깨졌어요. 물론 다실바 기수가 국내 기수들보다는 조금 더 기승성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만능은 아닙니다. 여기에 화랑베스트라는 마필이 이제 출주를 하고 있죠. 앞선 8경주 때에 영천 솔레미오라는 마필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최시대 기수는 그 무너지면 여기서 이 화랑베스트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줘야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데이터상으로 13초 7플랫을 1600m에서 끊고 나가면서 가장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D10 역시 14초 3으로 3, 4위권으로 안정적이 유진하고 있어요. 여기에 직선 구간 가장 긴 600m의 그 파롱타임 역시 그 파롱타임의 그 기가 구간의 기록 역시 40초 4, 40초 4, 40초. 세 번째로 좋은 기록, 평균과 최고 기록. 각종 데이터는 9번 화랑베스가 여기선 최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배당은 7번 맨오브 더 스타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출주한 마필들 중에 가장 오랜 조교 시간으로 마필 조시를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얘는 빠르게 앞선을 붙을 조교를 해놓은 거고
결과적으로 화랑베스트가 선행을 나가지 않고 7번 매너부스타가 선행을 받고 나가게 되면 9번과 그 뒤를 붙어놓고 9번이 따라가면서 직선줄에서 추입해 넘어가고 얘는 버텨내고 선행 버티기 들어가고 7번, 9번, 9번, 7번 이렇게 손잡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9번, 7번은 한방 주력을 일단 묶고요. 아윌프리와 6번 금화스마티 두 마리 반주력으로 때립니다. 인기매들 빼놓으면 서운하죠. 97 한방 주력 9놓고 1번, 6번 반주력 이렇게 총 3방 정리를 해놓으면서 오늘 금요경마 유튜브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제천하. 자, 모쪼록 그 경마가 많이 좀 어려웠다 손치더라도 끝내는 이 박준영이가 여러분들께 이기는 경마로 분명히 해드리 놓고 마감을 할 거예요. 이 박준영이 가는 행보 잘 한번 보시고 맡기시거나 그러시면 동참을 해주시면 그만한 힘이 되는 그런 전문인으로서 여러분들께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9일 금요경마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토요경마로 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자, 감사하고 금요경마 꼭 대승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